자, 미국 증시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어제 지수 선물 시장 제가 한 거의 2% 떨어지는 거 보고 잤었는데 결국은 다우가 6.9% 하락하면서 마감됐네요. 네, 맞습니다. 주시장이 오늘 상당히 많이 하락을 네네. 했습니다. S&P 500, 다우지수, 그리고 나스닥 할 것 없이 주가 다 떨어졌고요. 유가도 오늘 거의 9%가 오늘 그러니까요. 하락하면서 오늘 뭐 섹터 중에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다 하락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올라간 것은 금값 정도? 네네. 금은 또 여전히 좀 주가 좀 내려가면 또 올라가는 성격이 있으니까요. 금값이 좀 올라간 것이 거의 유일했습니다. 일간 추이를 하나 소개해드리겠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시작할 때 잠깐 반짝 그나마 나스닥이 약간 버티고 네네. 종목별로 보면 아마 아마존 이런 것들이 이제 플러스가 났었을 겁니다.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 네네. 그렇지만 예외 없이 도들 몸으로 그냥 거의 다 떨어졌기 때문에 다우지수 30종목 말할 것도 없고 S&P 500도 거의 다 오늘 떨어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하락폭으로 보면 S&P 500 기준으로 보면 다우지수 마찬가지인데요. 3월 초 이후에 네. 3월 16일 아니면 3월 8일 그 이후로 약간 지수마다 다른데요. 오늘 일간으로 보면 최대의 하락폭이 나왔습니다. 하나씩 잠깐 보면 유가도 오늘 급락하는 모습 잠시 전에 소개해드렸고요. 공포지수 같은 경우 다시 오늘 40포인트 선까지 오늘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만 이제 이 공포지수는 여하튼 20 이하로 가야 되는데 최근에 한 번도 간 적은 없거든요. 20 이하로 가야지 좀 그나마 좀 안정된 건데 그만큼 주가는 크게 회복했지만 공포지수 자체가 우리가 얘기하는 기준선 이하로 간 적은 없다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금값은 여전히 1,700 언저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가 마냥 회복했으면 금값도 한 1,600달러 중반으로 훅 떨어지는 것도 상례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떤 바라보는 게 워낙 극명의 차이가 있겠고요. 오늘의 큰 요인도 되겠지만 결국 현실과 경제와 주가는 따로 노는 네네. 소위 다이버전스를 다들 인정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금값이 이렇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실업 청구 건수도 예상보다 조금 적게 나왔습니다. 신규 실업 청구 건수 154만 명 나왔지만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은 미치지 오늘 못한 하루가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에 산코님께서 앵커들도 힘이 없네, 힘들네요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좋습니다. 저희도 좀 힘내서 지금 뭐 시장 하락한 것을 오히려 기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는 찾아내야 되는 거니까 저희도 좀 힘을 내면서 계속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별 특징주는 뭐 대부분 하락했던 종목들일 텐데 네. 종목별로 한번 살펴주세요. 이 앞서 잠시 전 코너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 개인들이 많이 산 주식이 있고요.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산 주식이 있는데요. 개인들이 많이 산 주식 중에서 일반적으로 많이들 빅테크라고 얘기했던 주식은 한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저 밑에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만 저 쭉 밑에 있고 대부분은 이제 흔히 얘기해서 낙폭과대주죠. 네. 쉽게 얘기해서. 낙폭과대주가 요즘 분류됐던 거를 그냥 말로 새로 만든 말이 경제활동 재개주거든요. 리오프닝 관련주. 리오프닝 스탁인데요.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쭉 올라왔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5월 달에 바닥이 아니라 5월 달만 하더라도 최소한 50% 올랐고요. 많게는 아메리칸 항공 같은 건 100%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샀던 거죠. 아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보는데 그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오늘까지 합하면 거의 40에서 50% 푹 날아갔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3일째 10%에서 15%씩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100으로 시작했으면 한 50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델타 항공이 오늘 15%가 떨어졌습니다. 카니발 15%가 떨어졌습니다. MGM 리조트는 전 세계에 그냥 호텔이 많은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6월 4일 날 라스베가스가 카지노가 오픈됐는데요. 여하튼 주가 오늘도 13%가 떨어졌습니다. 리테일에서는 노드스트롬을 말씀드리겠는데 노드스트롬 오늘 12%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저점의 직전 저점 어떻게 그려가는 위험한 모습이 되겠고요. 은행주도 이제 여하튼 경기 회복의 최대에 대한 수혜주인데요. JP모건 같은 경우도 오늘 8%. 저 똑같습니다. 하락폭이 적고 상승폭이 적었다 하더라도 거의 같은 모습으로 떨어지는 거 되겠고요. 엑소모빌도 오래간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유가가 좀 반락하다 보니까 엑소모빌도 오늘 8%가 떨어졌고요. 빅테크 주식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그냥 다 버틴 것들이 막판에 갔죠. 나스닥이 떨어지면서 떨어졌는데요. 애플도 4% 이상 떨어졌습니다.
참고로 오늘 애플은 세 군데서 목표 주가를 올려놨거든요. 아. 웬만하면 시장에서 반응이 돼야 되는데 네. 반응이 못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훅 떨어지는. 그러니까 목표 주가 높이면 보통 반영되던데요. 네, 그렇죠. 네. 네, 모습이 되겠고요. 아마존도 오늘 미국 시간으로 보면 한 12시? 네. 그 정도까지 제가 플러스로 아는 거로 제가 아는데요. 여튼 오늘 아마존도 3.5%로 떨어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5%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오늘은 다 떨어졌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계속 플러스 하다가 넷플릭스가 막판까지 하면서 결국 마이너스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다 떨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뉴스도 오늘 시장에서 떨어지지 않은 종목 찾기도 뉴스가 있었어요. 뭐 4개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뭐 그 가운데 워렌 버핏 샀던 크로거도 안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네네. 있었는데 네. 어쨌든 시장이 그가 S&P 500기업 가운데 거의 뭐 496개가 다 떨어졌다는 네,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네. 시장이 이렇게 급락한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큰 틀에서 보면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현실과 괴리된 주시장이거든요. 네네. 현실과 괴리된 주시장.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매일 쓴단 말이죠. 넷플릭스는 매일 보시지만 제가 이제 매번 이제 이런 똑같은 얘기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비행기 타고 여행을 어디까지 가겠냐는 거죠, 지금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카지노 가서 얼마나 카지노를 하겠냐는 거. 예. 크루즈를 타고 한 7박 8일, 뭐 10박 11일 이렇게 타고 다니시겠냐는 거죠. 옹기종기 모여서. 예. 그거랑 상관없이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표현하는 간에 다이버전스거든요. 그것은 바로 제가 이제 쉽게 얘기했지만 그걸 약간 어렵게 네. 그냥 월가 전문가나 경제학자들이 좀 고급스럽게 말하는 거가 현실과 주시장의 다이버전스라는 얘기를 딱 하는 거거든요. 네네. 어렵게 얘기하는 그런 거고 제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아 어디까지 하겠느냐. 그러니까 대한항공에서 매번 광고할 때마다 불과 작년 재작년에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호주 어디까지 가보셨습니까? 네네. 뭐 이런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럼요. 네.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하게 하시고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어디까지 가보겠냐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가볼 마음이 없는데도 주식을 산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산 거거든요. 앞서 이제 페니스탁이라고 아까도 잠시도 얘기 나오는데 제가 수치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페니스탁은 정확한 거 1달러를 얘기 많이 하는데 네네. 실제로 보면 그냥 통념적으로 5달러 이하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네. 네. 1달러 이하 주식이 있긴 있어요. 엄청 많아요. 또 알고 보면요. 네네. 그러니까 그건 전문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지난 5월 달에 평균 80% 올랐습니다. 뭐가요? 80%? 페니스탁이 전체 평균이. 아,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걸 많이 하는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개인들도 있고 다 있는 거죠. 여튼 그런 것들을 주주로 될 마음은 없거든요. 샀다 네네. 팔았다 트레이딩 했는데 그게 이제 결과가 좀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네요. 또 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코로나19가 일단은 미국에서 메이데이 그 5월 1일부터 해갖고 특히 그 미국에서 그 현충일 이후에 계속 네네. 이제 계속 이제 회복되면서 많이 경제 활동을 재개했는데요. 저 그림은 전 세계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됐건. 그러니까 미국이 약간 주춤한다 어쩌 하더라도 전 세계는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경제 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물류가 왔다 갔다 할지 모르지만 사람의 이동이 이렇게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거든요. 저 네네. 그림만 보면. 그러니까 국경을 연다고 해서 가시겠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저기에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주들이 계속 1단계, 2단계에서 문을 열고 있죠. 네.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에서 지금 두 자릿수 이상의 확진자가 증가 지금 보이는 거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몇 군데 얘기하는 거가 텍사스, 애리조나,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이렇게 약간 좀 더운 쪽에 이제 그런 쪽에 좀 몰려 있다는 것인데요. 텍사스 쪽에서 코로나19의 입원 환자 추이가 저렇게 급속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다음 것도 보여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19의 사망자 수가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 전망 자체도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인데요. 이게 추정치까지 나오는 건데 지금 완만하게 줄다가 8월 이후부터 계속 올라갈 거라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9월, 10월 되면 이제 많은 분들 얘기하는 세컨드 피크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2차 피크가 확 늘어날 수 있다는 존스 홉킨스 이런 데서의 전망이 나오고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애리조나 같은 주는 전체적으로 평균 숫자가 나왔는데요. 병원 입원실이 지금 85%가 찼다고 합니다. 네. 지난주 말 최근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런 거 병원 관계자니까 보는데 그 애리조나 주 기준으로 보면 80%가 넘어가면 이제 비상으로 선언하고 아주 긴급한 수술 아니면 수술 안 나눈답니다. 네.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 캐퍼에 찼다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 약간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정부에서는 백악관에서 셧다운 없다. 네네. 얘기하지만 이건 꿈과 희망이 되겠고요. 파월 의장이 어저께 얘기한 것 중에서도 이제 따져보면 이제 걱정스러운 것도 있죠.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고용 시장이 완전히 회복될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에서의 이런 그런 것들을 많이 앞서 드렸던 개인들이 많이 샀던 주식들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로테이션으로 다시 가는 거 아니냐. 소위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로 훅 가면 이쪽으로 관심을 쑥 뺏기면 빨리 옮겨 타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그냥 해서 어떤 우리나라 표현하면 익절이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익절이 네. 아까 저도 채팅창에 쓰시는 거 봤는데 네네. 그런 분들의 심리에서는 야, 이거 빨리 먹었을 때 팔고 딱 옮겨가자. 그러니까요. 이제 한번 다시 애플 사볼까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마음이 급하죠. 네네. 자기가 그 지금 어디까지 가볼 마음이 없는 사람이 샀거든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새로운 그러니까 시장 하락의 시작인지 아니면 그냥 꽤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인지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이거는 이제 이런 거죠. 시장을 엄청 안 좋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거 진짜 큰일 났다. 네. 다시 간다는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지난 저점까지 간다는 거죠. 군드라우가 이제 또 나올 시기가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군드라우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일부에서 인터명을 제가 잠깐 봤는데 이제 실업률이 더 언제 회복이 안 될 거고 네네. 계속해서 몇 번을 계속해서 돈을 줘야 되고 그럼 그 채권이 올라가고 이제 회사채 뭐 부도기 채권 나라 이런 얘기 또 하는 거거든요. 네네. 구게라인 같은 경우에는 1250을 얘기했었는데 이런 분들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은 일반적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좀 말씀드리면 CFR의 샘 스토버라는 분은 이분도 뭐 엄청 대단한 유명하신 유명한 분인데요. 시장 조정이 좀 더 이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좀 더 큰 하락의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냈고요. 그렇다면 엄청 내린 건 아닙니다. 6월 8일 S&P 500 기준은 고점이었는데요. 한 5에서 10% 정도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KKM 파이낸셜에서는 딱 이 그림인데요. S&P 500의 200일선이거든요. 200일선이 뭐 3,000선입니다, 지금요. 그거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정도. 근데 그게 떨어지면 이제 그 다음 라인을 테크니컬로 하는 사람은 한 2,900 정도를 얘기하는 거가 일반적일 거다 얘기하시면 되겠고. 하나 제가 참고적으로 좀 꿈과 희망의 메시지 하나 네네. 드리면 네. 시장을 상당히 안 좋게 보는 쪽이 하나가 바클레이스 이런 쪽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익 전망을 약간 이제 저 바닥에서 약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평균보다 훨씬 낮지만 그렇죠. 2,600을 제시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2,800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아주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위를 좀 올리기 시작한 거는 그나마 아주 희망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겁먹지 마시고 네네. 너무 이렇게 트레이딩을 잘할 생각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런 생각 좀 내려놓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왠지 요즘에 이제 그 주가와 이익 전망이 조금씩 균형을 맞춰가려고 노력을 보이는 그런 네네. 과정인 것 같기도 해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항영 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죠. 이항영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